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발 한파로 한때 4,900선까지 내줬던 코스피가 5,000선을 가까스로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의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미 하원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엄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의 로비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하며 5천선이 무너졌고 이번 주에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매매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3번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놓는 매도 폭탄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그나마 오늘 5천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첫 소식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순식간에 4,800선까지 빠졌습니다. 4% 이상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주 초 이례적으로 연이틀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데 이어 또 이상 신호가 나온 겁니다. 개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한때 5,10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빠져 5,000을 지킨 채 널뛰기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며 하루에만 200포인트 사이를 넘나든 겁니다. 미국발 AI 거품 우려 여파로 5% 폭락했다가 다음 날 6% 폭등한 초유회장이 벌어진 이번 주 마지막 날까지 코스피는 예측 불가 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오르내림까지 극심하면서 공포지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변동성 진폭이 크자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도 외부 영향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어떤 상승률이 좀 높았던 부분, 가격에 대한 부담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불안한 금융 상황에 원달러 환율도 보름 만에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가 소폭 오른 1,469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주 롤러코스터 같은 장은 이른바 개미의 공격적인 매수가 한몫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에 뇌관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개미와 외국인, 기관에 물리고 물리는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증시 영향으로 대거 팔아치운 금액이 3조 3,267억 원. 이 중 기관이 9,604억 원을 받아냈는데 저점 공략에 나선 개미는 이보다 높은 2조 1,73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이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또 사람들이 주식이 오른다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들 사고 있고. 하지만 개미 상당수는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른바 B2. 이를 나타내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무려 31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고 특히 1년 새 14조 원이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익을 내면 좋지만 자칫 하락장이 이어지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변동성에 대한 확대 이런 리스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B2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출 한도가 꽉 차 대출을 중단한 증권사들도 나오는 만큼 증권사들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발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원화 시장에서 1억 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16%가량 빠지며 6만 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상승을 이어가 지난해 10월 12만 달러를 넘겼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8,9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아래로 다시 내려간 건 재작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1억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자정 직후 아래로 떨어진 뒤 오전 9시쯤 무려 16%가량 폭락한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하원 청문회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 Do you have the authority to order banks to buy Bitcoin or to invest U.S. tax dollars in Bitcoin or Trump coin? I am Secretary of the Treasury. I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And as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안정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초고위험군 자산에 있던 자금들이 대부분 다 주식이라든가 금 아니면 은 이런 쪽 안전자산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9,600만 원대까지는 반등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가 안 좋다. 주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한 발언입니다. 그 배경에는 쿠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쿠팡에 대한 경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미기업 차별과 관련해 쿠팡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소환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과연 쿠팡의 미국 내 로비의 결과인지 먼저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소환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내용입니다. 쿠팡이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쿠팡이 미 정치권에 로비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환장을 발송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의 정책 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이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쿠팡의 로비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의도로 열리는 청문회란 얘긴데 쿠팡은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저스 임시대표가 최근 쿠팡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미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쿠팡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속뜻을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쿠팡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현재 여러 정부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자료 제출이나 대면 인터뷰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전방위 조사에 일관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와의 갈등 구도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정부가 태도가 바뀌거나 소비자들이 그거에 호응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먹혔다는 거죠. 여기에 쿠팡이 최근 공급한 99원 생리대를 두고 쿠팡의 모든 리더십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쿠팡 INC 이사를 언급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여러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조언을 제공했다며 그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쿠팡의 태도 변화는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청문회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를 접촉한 건 국정원의 지시였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해당 발언이 위증인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 로저스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뿐 여전히 사과는 없었습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을 당시 로저스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건 국정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and then we did it.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고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와 실제로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인 어제 16만 5천 건의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를 비롯해 쿠팡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자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통상 문제가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재인상 압박 속 미국 출장길에 오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착 직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미국의 분위기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이 고의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를 늦추는 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이미 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함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 미국에서 관세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여파로 핵잠과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올해 초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통상 현안의 문제가 안보 분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비 문건이 유출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당 문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최고위원들은 당장 합당 미략, 답정로 합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유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미략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료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필승 카드입니까? 필망 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당 문건에는 구체적인 합당 일정과 함께 지도부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합당 절차와 과거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미략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과정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지도부가. 비상의총을 열어서 밤을 새서라도 논의하고 출구 전략을 짜고. 정청래 대표는 초선과 중진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경청 모드에 들어갔지만 합당 관련된 문제의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진 무리한 수사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가 드러났다며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화 중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변조했다며 검찰을 향한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대한민국 일부 검찰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나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결성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소 취소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소 취소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측은 현재까지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에 동참했다며 오는 12일에 출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직을 걸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틀째 공개 저격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를 향해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의원 누구든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에게 거취를 맡기겠다고 배수진을 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장 대표가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 공식적인 재신임 요구는 없었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표 자격을 잃었다며 이틀 연속 장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겠느냐며 당심에 갇히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권영진 의원은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직격했고 다른 재선도 당내 문제에 의원직을 걸라는 건 황당하다며 속 좁은 리더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진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중진은 건강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했고 다른 중진은 변화 없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들을 전해드리는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대통령 팔면 팔게요. 뒤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말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장 대표 오늘 현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가 장 대표를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녔거든요. 이렇게요. 빨리 집하십시다 우리 장 대표님.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아이고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참고 참던 장 대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바르면 바를게요. 뭐라고요? 쫓아도 너무 쫓아온다며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 향해서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국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유튜버가 있어요. 오늘도 쫓아와가지고 계속 저보고 집 팔으라고. 제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유튜버가 따라다니니까 대응을 했네요. 두 번째로 이어가 볼까요?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 사진 내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현재 국회 본청 국민의 회의실에 가보면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이 아버지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에 걸라고 했는데 이에 장동혁 지도부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수구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 생각 전혀 없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진을 올려라 내려라 한다 그래서 당이 그럴 이유도 없고 유튜브에서 떠도는 얘기고 저희가 그거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볼까요? 시장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실루엣 누구인가요? 바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 어제 만찬 가졌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었죠.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식사 전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오자 이 대통령에게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를 놓고 배고프다는 의미 시장을 통해서 인천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사실을 밝히고 밥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참석자들은 해석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웃은 걸로 전해졌는데 박 의원 원래 아재 개그로 유명합니다.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네. 요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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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가 합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네, 대통령과의 아재 개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태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50억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본 건데요. 퇴직금 수십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3년 검찰의 추가 기소 후 2년 3개월 만에 오늘 법원이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세운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관련된 기존 사건에 항소심을 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결을 사실상 2번 받게 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를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곽 씨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을 제외하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없고 아들 곽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예,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아파트 33층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60대 남성이 본인의 생일상을 차려놓은 아들 집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쏜 겁니다. 피해자는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 지인에게도 총을 쏘고 위협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살해하려고 피해자는 1년이나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우고 부품을 사모았습니다.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직업이 없던 자신에게 아들과 전처가 모두 생활비를 주다가 전처가 돈을 끊자
앙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가 사는 서울 집에는 사제폭탄을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맞춰 자칫 또 다른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총기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충격이 컸지만 피의자는 피해 회복에 아무 노력도 안 했다며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지인, 손주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만약 출소한다면 위치 추적 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 같은 집에 살던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건데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지만 비극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이죠.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 사는 여성이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목을 다친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30대 남동생 박모 씨. 경찰은 CCTV를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아파트 근처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 남매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주 전 심하게 다투고선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제 아침에도 두 남매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급기야 동생이 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술은 잘 안 해주시는데 사소한 다툼이 계속 있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들어왔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간 거죠. 경찰은 살인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 사고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 기자, 바로 첫 번째 사건 가볼까요? 우편함에 카드 두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함에 카드 두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걸 노린 건데요. 우편함에 뒀던 체크카드가 어떻게 됐는지 적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이 남성,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 남성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ATM 기계를 바꿔가며 돈을 인출하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겁니다. 11월 25일 날 충남 강진인데 충남 강진 아파트에 카드 하나 가지고 가지고 현금 인출해요. 네, 지난 3, 4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수거한 금액만 현금과 금괴 등 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뽑을 수 없으니까 기기를 번갈아 가면서 돈을 인출하는 걸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보니까 일하러 왔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외국인 노동자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성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였고 중국인 친구에게 이런 일거리가 있다고 소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의 이런 수거책이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가담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외국인도 국내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되고요. 이후에는 비자 문제로 현지 나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날벼락의 날벼락인데 뒤에 사진 보니까 교통사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사고 소식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 뒷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칩니다. 그리고 철제 구조물이 튀어나와서 반대편 차량을 덮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차가 크니까 못 꺾으니까 후진했다가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방향금을 쳐버린 거예요.
화물차 운전자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뺑소니 등 혐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돌연 숨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숨진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사를 앞뒀던 이 화물차 운전자는 새벽에 자신의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고 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조사할 수 없게 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 도로 관리 여부라도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국민복권 로또를 다음 주부터는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휴대폰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지는 건데 벌써 올해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로또는 전체 복권 판매액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인기 복권입니다. 2002년 처음 발행 이후 꾸준히 관심을 받아 작년엔 판매액이 6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 로또가 24년 만에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점과 PC를 통해서만 로또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뱀띠인데 뱀띠가 언제 로또 사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근처에 없으니까 이제 가기 힘든데 이제 그때 모바일 로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평일에만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5,000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실명 인증도 필수여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명 등록을 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구매한도 5,000원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지켜낼 수 있는 건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PC 구매가 도입됐을 때는 이듬해 로또 판매액이 처음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휴대폰은 PC보다 소비자 접근성이 더 높아 올해 로또 판매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주변에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 많이 보이시죠? 올 초엔 한 번 걸리면 오래 간다는 B형 독감이 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설 연휴에 가족들 만나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밤사이 열이 39도까지 오른 탓에 5학년 민준이는 학교가 아닌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면 보세요. 엄청 어지럽고 그리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학교 못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병원 왔어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나 높은 수치입니다. 석 달 전 절정을 찍고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주로 소아 청소년에 집중됐습니다. 19세에서 49세 사이에서도 독감 유행 기준의 5배를 넘겼습니다. A형 독감은 초겨울, B형 독감은 봄철에 주로 유행하는데 올해는 B형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는 분석입니다. B형 독감은 A형 독감보다 증상이 비교적 덜하지만 회복까지 더 오래 걸리는 게 특징입니다. 고열과 콧물 같은 감기 증상뿐 아니라 설사와 복통도 독감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고열 같은 전신 증상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장염과 이제 발열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향기도 감염 증상이 이후에 발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0대 소년이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사건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소년들, 불길이 사람을 덮치는 상황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한 소년이 모닥불에 휘발유를 들이붓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그 모습을 찍는데 불길이 순식간에 옆에 있던 소년을 덮치는데도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휘발유를 뿌린 소년은 불과 17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섬에서 위험한 장난을 친 겁니다. 피해자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허벅지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소년이 친구를 악의적으로 해쳤다는 징후는 없다면서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가지아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세 자매가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평소 즐겨하던 한국 게임을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मैंने सामने से तीनों को जंप होते हुए देखा है। मुझे कुछ इससे पहले कुछ मुझे समझ में आता कि मैं बुलाऊं आवाज दूं। 세 자매는 서로를 한국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한국 게임에 푹 빠져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유서와 일기에는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였는데 아빠가 우리를 한국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등 원망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세 자매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거나 혼인을 강요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노점상. 하얀색 차량이 가게로 돌진해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뜨거운 식용유를 뒤집어 쓴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예, 국제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뭔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자신의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은 건 노골적 총선 개입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다음 달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극우 보수 지도자들을 공개 지지하며 연대를 꾀했지만 주요 7개국 국가이자 동아시아 우방국 선거에 개입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인 외국 정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지만 실제 의도는 따로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힘을 실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로 전환하면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이 영내에서 더 커다란 이 군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이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일본이 지난해 7월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보류해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며칠 내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대북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여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실무 채널 재가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예,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가전업체들은 바람 경쟁에 한창입니다. AI로 무장한 에어컨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벌어진 에어컨 전쟁, 그 이유가 뭔지 정설민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가구를 확인하고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지켜봅니다.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에어컨 제품입니다. 운동을 해서 더울 땐 나에게 바로 바람을, 쉬고 있을 땐 내가 있는 곳을 피해 바람을 조절해서 보내줍니다. 계산대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실에 바람이 너무 세. 그러면 제품이 알아서 바람을 낮춰준다든지. LG전자도 AI를 만나 더 똑똑해진 에어컨을 내놨습니다. AI가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조절해 시원하면서도 보송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매장에서는 이곳 환경과 내 위치에 따라 AI가 알아서 바람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AI 바람 운전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이 올해 평년보다 시원할 가능성을 0%로 내다보면서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되는 상황. 한겨울부터 앞다퉈 에어컨 수요 잡기에 나선 가전업체들은 AI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아직 겨울이긴 한데 오늘 다가올 여름이 좀 덥다고 해서 새로운 기능이 있는 에어컨 같은 게 있나 싶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가전시장 둔화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고전하고 있는 K가전이 똑똑한 에어컨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예, 김밥에 라면만 시켜도 10,000원은 각오해야 하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12,000원대 뷔페가 영업 중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 김세희 기자가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큰 경매장이 섰습니다. 더 싱싱하고 값 좋은 상품을 얻으려는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 외식업체 과일 상품 기획자도 매번 참가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가격을 정해 들쭉날쭉한 가격 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과의 모양과 색에 따라 이곳 유통센터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5톤의 사과가 선별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사과는 뷔페로 가게 됩니다. 특히 모양만 조금 못났을 뿐 맛과 품질은 일반 사과와 비슷한데 가격은 최대 50% 정도 저렴한 못난이 사과가 인기입니다. 산지에서 유통센터만 거쳐 뷔페로 바로 보내니 신선하고 운송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직접 구매, 선별 등 그런 작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 연간 계약을 통해서 그런 시세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는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춘 이른바 가성비 뷔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0원 초반대의 뷔페도 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다. 근처에 일 있을 때마다 들르는 것 같아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편이라서 종종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 코로나 이후 매장이 2배로 늘었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위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예, 홍길동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자도 담보도 없이 사연만 듣고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곳인데요. 그 돈이 없어 일상이 멈춘 분들에겐 기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연들이 오갔는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엔 홍길동 은행이 있습니다. 흔한 간판조차 없는 이 은행은 의적 활빈당의 홍길동처럼 어려운 사람을 빠르게 돕습니다. 탐과 놀이에 재물을 빼앗는 대신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운용합니다. 2024년 4월에 문을 연 홍길동 은행은 기부금이 쌓이면 사연을 접수하는 즉시 선정 심사를 거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에 넣을 기름값조차 없어 구직 활동이 막막했던 60대 남성은 10만 원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1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두 군데 면접 보러 갔다가 한 군데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은 거예요. 둘째 아이의 졸업 앨범비를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가부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엄마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 돈이 없냐 그 소리 듣는 게 일단 싫었고 진짜로 돈이 나올 데가 없으면 아마 빌렸겠죠? 자존심 다 때려치고. 이렇게 은행은 올해 초까지 4천여 명을 도왔고 언젠가 선한 행동으로 갚아달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한 금융지주는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 홍길동 은행 지원자를 선정해 올해 1인당 100만 원씩 160명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내 이야기들을 들어준다고 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시민이 시민을 돕는 선순환이 확대하길 바랍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사실을 안 건 재작년 7월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아무 발표도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낸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파악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따릉이 앱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을 조사한 보안업체가 한 달 만에 10쪽짜리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던 겁니다. 보고서 안엔 아이디 전화번호와 같은 6가지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받았기 때문에 공단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1년 반이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원래 절차대로면 사흘 72시간 내에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탓에 450만 명 넘는 따릉이 회원 가입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피해 접수 창구를 열었지만 접수된 신고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신고 누락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하는 별개로 서울시설공단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겨울 대축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바로 내일 새벽 막을 올립니다. 3,500여 명의 선수들이 만들 17일간의 드라마. 그 서막이 오를 개회식 현장에 저희 스포츠부 기자가 미리 나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현 기자, 이제 정말 올림픽 개막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또 어떻게 열리나요? 네, 이곳은 세계적인 축구팀 AC밀란과 인터밀란의 1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탈리아 축구의 성지 산시로 경기장 앞입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대망의 개회식은 아직 8시간이 남았지만 각국 취재진의 뜨거운 취재 열기로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회식은 유럽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문화예술의 역사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대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부터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탈리아 문화와 세계 대중예술의 조화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성대한 축제회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전 세계 92개국 중 22번째로 경기장에 입장하는데요. 피겨 왕자 차준환과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박지우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도시에서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4곳에서 동시에 개회식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진풍경도 연출되는데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곳에 마련된 성화대에서도 동시에 불꽃이 피어오르며 전 세계의 연결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우리 선수들의 경연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조금 전 단체전 경기를 시작했는데 특별한 선수들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태극마크를 달려고 특별 기화까지 한 권예와
한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임혜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선수는 아이스댄스 한국 대표로 호흡을 맞춰 생애 처음으로 밟은 올림픽 무대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약 2시간 뒤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는 여자 피겨 간판 신지아도 단체전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첫 올림픽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죠. 전통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새로운 메달밭 스노보드에 거는 기대가 큰데 언제 어떤 메달이 나올지 권용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이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 대망의 골든데이가 언제일지 가장 궁금하시죠? 바로 13일 금요일입니다. 겁없는 10대 17살 고등학생 최가온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이 예정돼 있고요. 효자 종목이죠. 쇼트트랙에서 여자 500m 최민정과 김길리가 남자 1000m 임종원과 황대헌이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남녀 대표팀 주장 최민정의 각오 들어보시죠. 선수들과 함께 힘합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팀적으로나 이제 개인적으로 최대한 좋은 성적 거둬서 돌아오고 싶어요. 설 연휴에도 금빛 도전은 이어집니다. 첫날 새벽 스켈레톤 정승기와 스노보드 이채훈이 포문을 열고요. 둘째 날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와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빛 승전보가 기대됩니다. 김민성과 이나현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와 최민정과 김길리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이 열리는 16일 역시 경기 결과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처럼 폐회식을 하루 앞둔 22일까지 금메달 사냥은 계속되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정재원과 금메달 결정전에 출전하는 컬링 여자 대표팀이 금빛 마무리를 위해 빙판 위에 오릅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던 토리노와 밴쿠버 때의 6개까진 무리겠지만 바로 전 대회였던 베이징 때의 금메달 2개는 넘어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멋진 투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는 초봄처럼 포근했는데요. 하루 사이에 날씨가 한겨울로 돌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륙 더 많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됐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일요일인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맑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